네, 안녕하세요. 섭쌤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돼서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속도 가속도 물질 운동 단원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라 일단 첫 번째 이동 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고요.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이죠.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도 변이를 배웠을 거라 뭐 아무래도 계속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곡선 궤도를 따라 이동할 때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동거리와 변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만 좀 아시면 되냐면 이동거리보다는 변입니다. 얘네 두 개 뭐가 좀 다르냐?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변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 변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 존재를 한다. 방향이 존재를 하고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준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모의고사에서는요 이거를 굳이 뭐 속력과 속도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 관련해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시간분의 변이 혹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라는 거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다음에 순간속도와 여기 평균속도가 나오는데 순간속도는 미분을 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라 수학에서 순간속도는 미분을 해야 돼서 어떻게 구하냐면 접선의 기울기로 순간속도를 찾죠. 그래서 문제에선 접선이 나와 있을 거고요. 반면에 평균속도 같은 경우에는 두 점 사이 거리, 그래프에서는 두 점 사이 거리를 나타내는데 실제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기울기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라기보다는 평균 속도는 전체 총 걸린 시간 분의 총 이동 거리 혹은 총 변이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시간을 그냥 단순히 시간을 총 이동한 거리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일 때와 그 다음에 등 가속도 운동일 때가 조금 다른데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가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다. 그래서 낮은 속도의 처음 속도를 뺀 값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간가속도, 평균가속도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개념 같은 경우에는 순간가속도, 평균가속도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고요. 평균속도, 그 다음에 순간속도 구하는 공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러가지 운동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면요. 등속 직선 운동은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개념보다는 뭐랑 좀 나오냐면은 얘는 힘하고 같이 나와요. 힘. 그리고 힘이 뭐냐?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운동 상태나 방향이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요인인데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건 힘이 0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은요. 이 힘은 뭘 말하는 거냐? R자 힘을 말해요. R자 힘. 그러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합쳤을 때 힘이 0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 힘이 0이다. 그러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데 선생님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 근데 선생님이요 떨어져요 밑으로. 왜 떨어져? 중력을 받아서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는 동안에 선생님의 속도가 일정하대. 선생님이 일정한 속력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고 있대. 그럼 나한테 작용하는 I자임은 몇인 거야? 0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 힘이 0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 다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뉴턴의 운동 법칙 힘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많이 나온다. 네, 그래서 보기 하나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력만 변하는 운동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나오는데 공식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좀 부탁하고 싶은 거 공식 외우지 마시고요. 공식 첫 번째, 두 번째 외울 필요 없는데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 공식은 외웁시다. 일단 세 번째 공식 얘를 먼저 좀 얘기하면 얘는 시간이 소거된 식이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 공식을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소거된 이 공식은요, 생각보다 뒤에 문제를 푸는데 많이 쓰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보통 어떠한 물체가 이동을 하는데 속도가 나와 있고, 뭐 처음 속도가 나와 있고 나중 속도가 나와 있으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 L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의 가속도를 구할 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공식은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V0라는 속도로 이동하다가 나중에 V라는 속도로 이동한대. 그럼 얘 평균 속도를 구하래 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혹은 변이로 구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봤을 때 시간이 안 나와 있으면, 문제의 시간이 나와 있지가 않아. 근데 어떻게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할 거야? 그럴 때는 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2분의 V 플러스 V0 이렇게 해서 평균 속도를 구하더라 라는 게 라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부분을 선생님이 같이 볼 건데,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면 여긴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은 게, 여기 물체의 운동, 가속도 관련 문제다.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가속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속도가 주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가속도를 찾아라. 가속도를 못 찾으면 그 문제는 못 푼 거야. 가속도가 막 A라고 나올 수도 있고 막 2A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가속도가 몇인지 찾아라. 그럼 가속도를 찾는 방법은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만 써라?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 공식을 써라. 뭐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근데 그 다음 방법은 뭘 써라? 그래프를 활용하라. 반드시 속도, 시간 그래프를 활용하라. 가속도를 찾아야 되고요. 결국에 가속도를 찾은 다음에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을 하려면 그게 뭔지 알아야겠죠. 네, 어려워도 일단 그리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문제의 그 해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는 그래프를 봤을 때 첫 번째 그래프가 가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그려야 되냐면, 얘를 통해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가속도 A라고 하는 거, 그럼 바꿀 때 어떻게 하느냐? A라고 하는 거는 A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하는 건 1초에 A씩 뭐 한다? 빨라진다. 쌤 빨라지기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가속도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1초에 A씩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건데, 맨 처음에 속도는 V0에 시작해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럼 등가속도 운동은요, 항상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혹은 감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 속도 찍고 나중 속도 찍고 두 점을 그냥 쭉 이어주시면 돼요. 얘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할 것이다 혹은 쭉 감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 기울기는 뭐다? 기울기는 가속도다. 반면에 여기 면적은 뭐다? 변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 느려질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 밑에서처럼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얘가 두 점을 쭉 이어주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때 기울기는 가속도인데 근데 면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봐봐 지금 변이 우리 보통 넓이는 마이너스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넓이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떤 값이냐면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근데 반면에 이쪽을 봤더니 이쪽은 넓이가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여기는 넓이가 음의 값이니까 얘는 왼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 T지점, 이 T지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속도가 0인 지점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방향이 바뀌는 지점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위치 그래프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바뀌는 운동 그 다음에 둘 다 변하는 운동 물리2 하는 친구들은 얘네들 어차피 계산하면서 배울 내용들이라 물리2에선 계산하시고요. 물리1에서는 현상 보고 얘가 어떤 운동인지 찾으시면 돼요. 방향이 바뀌냐 아니면 속력과 방향이 모두 바뀌냐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문제에 우리가 한번 좀 대입을 해서 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유형은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시간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항상 문제를 풀 때 얘가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시간 위치 그래프가 나왔다. 그럼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A라고 하는 물체는 여기 수직선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이고 0이고 4인 지점. 인 수직선이에요. 보통 가로로 그리는데 세로로 수직선을 하나 그리는 거고 여기에 A라고 하는 애는 여기 2인 위치에서 출발을 해서 얘는 실제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위로. 0초 시작해서 0, 1, 2 해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반면에 B라고 하는 애는요.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점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 0인 지점에서 B가 출발을 해서 0, 1, 2 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B라고 하는 애는요. A는 2에서 4까지 간 거고 B는 0에서 4까지 갔다라는 거지. 모든 문제가 이렇게 똑같거든. 모든 문제가. 그러면 0에서 1초까지 A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냐. A는요. 2m인 지점에서 4m인 지점으로 갔어요. 이거 이동거리 아니야. 위치 말하는 거야. 2인 지점에서 4인 지점으로 갔으니 이동거리 2겠죠. 그 다음 0에서 2초까지 B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그럼 얘는 2초 동안에 몇 미터 갔어? 0에서 4로 갔으니까 4m 갔으니까 속력은 2m/s가 되겠죠. 2m/s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초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시간 위치 그래프니까 이때 기울기는 속력이 되죠. 그래서 A 기울기랑 B 기울기 비교했을 때 B가 A보다 크니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틀리고요. 기억 니은. 왜 보기가 없냐? 아 죄송합니다. 0에서 1초까지니까 A의 이동거리는
0에서 1초까지니까 몇 미터야? 3미터로 간 거지. 그래서 1미터죠. 그래서 기억이 틀리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럼 시간 위치 그래프 연습만 한 번 더 해보면 넘어와서 9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9번 문제 마찬가지로 얘도 이동을 A라고 하는 무이체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0t 갔다가 다시 D로 와서 2t. 그럼 0에서 2t까지 무이체의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변이가 아니라 이동 거리겠죠. 그러면은 총 2t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 총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 2d까지 올라갔다가 D로 내려왔으니까 총 이동 거리 몇이야? 3d가 되겠죠. 그래서 2t분의 3d. 시간 위치 그래프 문제에 연습할 문제 엄청 많거든요. 시간 위치 그래프 문제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좀 가속도로 가겠습니다. 가속도 문제 나왔다. 가속도 문제. 그러면은 가속도 문제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로 가속도를 구해야 된다. 근데 가속도를 구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뭐 아무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뭘 그려야 된다?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라. 속도 가속도 단원이잖아? 근데 니네가 그래프를 못 그렸어. 그건 그 문제는 못 푼 거야. 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는데 우리 빨리 풀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식세워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식세우세요.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얘가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기준 P를 속력 6m/s로 통과하여 등속도 운동을 한 A가 Q에서 B에게 바통을 넘겨주면 B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B의 속력은 각각 6에서 8이 됐다. 이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고 걸린 시간 3초이다. 그 다음에 거리는 20m이다. 그럼 바로 그래프 한번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보면 되냐면 A가 바통 터치하고 B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그냥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속 운동한 다음에 바통 터치를 왜 하냐 굳이. 어차피 출발 속도 똑같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A가 등 가속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속력이 몇이었어? 6에서 시작해. 그래서 일정하게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통 터치한 거야. 그래서 B가 6에서부터 점점 빨라지죠.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몇이 됐어? 결국에 8이 됐잖아. 그럼 몇 초가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8이 됐어. 그냥 점점 빨라져서 8이 됐다 야. 근데 이때의 이 넓이가 몇이래요? 이동거리가? 20m래. 그치? 그럼 이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정말 뭐 여러 가지일 것 같아서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뭐 선택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지점을 T초라고 할게요. 여기는 3초 후죠. 총 3초 후에 도달을 했다고 했으니 3초일 겁니다. 그럼 뭐 초록색의 넓이를 구해도 될 거고 혹은 전체 이 사각형에서 요 색칠 안 된 넓이를 빼도 될 거고 근데 그냥 초록색깔 넓이 구할게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첫 번째로 여기 넓이 기억
더하기 이렇게 사다리꼴의 넓이가 뭐가 돼? 니은. 그럼 기역 플러스 니은은 20이네요. 그럼 6t 플러스 여기 길이 몇이지? 3-t가 되겠네. 그치? 그럼 사다리꼴 넓이 6 더하기 밑변 더하면 14네. 14 곱하기 3-t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6t 플러스 7 3-t는 6t 플러스 21 마이너스 7t는 20. 그러면 21 마이너스 t는 20. 그럼 따라서 t는 1초가 나오겠네요. 맞아?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문제에서 물어본 건 Q와 R 사이 거리. Q와 R 사이 거리가 뭐죠? 니은이죠? 니은. 그럼 니은은 t에다 1 대입하니까 7 곱하기 3-t가 니은이었죠? 그러면 t에 1 대입하니까 7이 14m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풀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네, 근데 그래프를 그렸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럼 바로 16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로 가속도 구하고 두 번째로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가속도가 없어. 그럼 여기서 가속도를 구하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뭐 구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얘는 처음에 8, 그 다음에 그림만 봐. 8에서 5지. 근데 얘가 2초까지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얘네가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하고 여기를 L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이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다짜고짜 그래프 그리세요. 그럼 맨 처음에 속도가 몇이었어? 맨 처음엔 8이었어.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모르겠거든.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Q인 지점에서는요 시간이 2초고요. 나중엔 5초예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가속도 모르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뭐 대략 여기라고 할까? 여기라고 하고 V라고 할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 5초일 때 속력이 몇이지? 5지?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쌤 얘가 처음에 점점 빨라진 거예요? 몰라 나도. 근데 보기에선 안 빨라졌네. 느려졌네.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문제에서 준 힌트를 다 이용하면 되는데 그래프를 봤을 때 결국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넓이가 어떻다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프 뭐 상관없어. 그래프 맞았든 틀렸든 게 뭔 상관이야. 그럼 여기 하늘색 부분 넓이 구하면 어떻게 돼? 하늘색 부분 넓이 구하면 8 더하기 V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한 거고요. 여기 부분 넓이 구하면 5 플러스 V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네. 두 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됩니다. 연립. 그럼 계산해 볼까? 8 플러스 V는 2분의 15 플러스 2분의 3V. 이항하면 얘가 7.5잖아. 0.5는 0.5V. 그럼 따라서 V는 1m/s. 정답 1번이네요. V가 1이야. 8보다 크다고 했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넓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넓이잖아요. 그래프 그냥 무작정 그리세요. 몇 개의 문제만 선생님이 좀 더 같이 풀고 가겠습니다. 어우. 이거 그냥 암산으로 돼가지고 아까 그냥 뭐 풀어줄까 하다가 푼 건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필요한 거 첫 번째
문제에서 봤더니 문제 먼저 같이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20이고 뭐야 나 이 색깔 싫어. 20이었다가 10대고요. 30m 이동하네요. 그 다음 나중에 정지해요. 뭐요. 시간 안 가르쳐줬다. 시간이 안 가르쳐줌. 그쵸?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공식 이용해라.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보기 기억 보면 평균 속력 구하라네. 시간을 안 가르쳐줬을 때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한다? 2분의 V 플러스 V0다. 이걸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 그러면 기억 바로 나오죠. 처음 속력 20, 나중 속력 10. 그러면 2분의 10 플러스 20이니까 얘는 15m/s가 뭐가? 평균 속력이 된다. 기억 맞죠? 기억 맞죠? 그 다음에 Q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이다.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그럼 어떻게 구한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그러면 S는 30이죠? 그럼 60, A는 100 마이너스 400 따라서 A는 뭐가 돼? 얘는 마이너스 300이니까 A는 마이너스 5m/s 제곱이 되겠죠? 근데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크기는 절대값 따라서 니은이 맞고요. 그러면 얘는 P에서 R까지 가는데 등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5m/s 제곱 즉 1초에 몇씩 느려진다? 1초에 5m/s씩 느려진다. 그럼 현재 속도가 10이네. 그럼 정지했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걸린 거야? 2초 걸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디귿입니다. 디귿도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24번으로 가서 볼게요. 24번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선생님이 좀 굳이 좀 왜 얘를 골라놨냐면 여러분들이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웃한 교각 사이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모두 같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가 더 빠르니까 얘는 속력이 뭐 하고 있다? 속력이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괜히 낮게 위치 속력 그래프가 나왔어. 얘가 시간 속도 그래프일 경우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시간 속도 그래프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정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 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그려 보이는데 얘가 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함수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근데 얘가 그냥 여기서부터 P에 가까워질수록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 결국엔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는 그래프는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몇 개 좀 더 보려고 하는데 위에 23번도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문제에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다. 근데 아까 선생님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 얘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만 바꿀 줄 알면 된다. 그래서 한번 여기 이 문제의 그래프를 한번 바꿔보면은 얘가 시간 t, v 그래프로 바꿨을 때 맨 처음 속력이 몇이야? 4고 6인데 얘가 가속도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a잖아.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맨 처음에는 4m/s였는데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건 느려졌겠죠? 느려졌겠지? 몇 초 동안? 2초 동안. 2초. 그 다음에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겠죠. 몇 초까지? 4초까지.
그 다음에 2a를 가속도로 하니까 얘가 조금 더 뭐 급하게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 나중에 속도가 몇이 된다? 6이 된다. 몇 초일 때? 6초일 때. 요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요. 선생님 아까 가속도가 a라고 하는 얘기는 a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1초에 a씩 빨라진다 혹은 느려진다 였어. 그치?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 얘가 가속도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얘기는 얘가 처음에 이거 조금만 다시 그릴게 얘들아. 잠깐 미안해. 이거 너무 안 보인다. 짜증나게. 빨리 그릴게요. 이러한 그래프를 보이는데 얘가 맨 처음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가속도고 얘는 2a라고 하는 가속도잖아.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속도가 a라고 하는 얘기는 1초에 a씩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거야. 그러면 그렇다란 얘기는 여기 2초일 때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4 마이너스 2a가 돼요. 왜 a씩 느려질 거 아니야. 맞아? 4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그럼 여기가 4 마이너스 2a인데 얘가 2a씩 빨라져요. 그럼 여기서의 속력은 뭐가 되냐면 여기는 4 플러스 2a가 되고 4 플러스 2a가 곧 6m per second란 말이 되니까 따라서 a라고 하는 가속도는 1m per second 제곱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1m per second 제곱에다가 맞고요. 3초일 때 속력은 4-2a니까 2m per second 맞고요. 나 0초부터 6초까지의 평균 속력은 얘는 4하고 6이니까 2분의 4 더하기 6은 해서 5m per second에 하면 안 돼요. 왜? 이 공식을 언제만 쓰는 거냐면 등 가속도 운동에서만 쓰는 건데 얘는 맨 처음에 가속도랑 나중 가속도랑 다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건 저 넓이 구해서 시간분의 이동거리 총 이동거리로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6초까지니까 6초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요. 여기 넓이 구해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100이시냐. 얘가 2죠. 2 그러면은 2, 4, 6 더하기 2, 2, 4 더하기 2, 6, 8 그럼 몇이야? 18이네. 그럼 6분의 18이니까 3m per second 맞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몇 문제 더 풀어주고 싶은데 여기 A25 28은 어려운 문제. 28은 좀 쉬웠고 25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푸시면서.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 되게 굉장히 많은데 좀 많이 풀어보시고 질문 많이 하세요. 선생님은 좀 유형들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38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8번은 뭘 알아야 되냐면 얘가 우리가 시간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중간 속도라는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평균 속도다. 평균 속력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가 0초부터 시작해서 착륙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인데 맨 처음에 0초, 4초, 8초, 12초, 4초 간격이 0, 360, 640, 840.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0에서 4초까지의 이동거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4초 동안 360 갔으니까 얘가 90m per second. 그 다음 얘는 4에서 8초까지 640m 갔으니까 280m 갔죠. 그러니까 4초 동안 280m 가서 70m per second.
그럼 얘는 20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20주라고 해서 얘는 50m/s겠지. 그래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이 90m/s라고 하는 게 4초일 때 속력일 것이다 혹은 0초일 때 속력일 것이다 해서 이 문제 틀리는 거야. 이때 90m/s는 평균 속력이라 그랬죠. 평균 속력의 개념이 0에서 4초까지로 내가 했으니까 여기 중간 지점, 즉 2초일 때 속력이 90인 거예요. 그럼 70m/s는 여기 중간 몇 초? 6초일 때 속력이 70m/s인 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면 어떻게 돼? 이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하나 짠 하고 그려주면 얘가 2초일 때 90이고 그 다음에 6초일 때 70이니까 요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가속도를 구하면 이 기울기니까 4초가 지날 동안 20만큼 줄어들었죠.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20해서 5m/s 제곱. 그러면 1초에 5씩이니까 2초일 때 속력이 90이야. 그럼 0초일 때는 100이겠지. 1초에 5씩 느려졌으니까 100 맞고요. 그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니까 여기 그래프 넓이 구하면 되는데 얘가 처음 속력이 100이잖아. 그럼 나중에 속력이 0이래. 몇 초 걸렸겠냐? 5씩 줄어들잖아. 20초 걸렸겠죠? 20초. 그러면 20 곱하기 100 나누기 2분의 1 2000 나누기 2분의 1 3000이 아니라 1000m 1km였겠죠?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어느 구간과 거리가 나왔을 때 내가 구한 속력은 그 중간에서의 속력이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반드시 인지를 하고 푸셔야 문제가 풀릴 거고 그 위에 37번도 마찬가지예요. 37번도 그 다음에 40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데 좀 생소하고 재밌어가지고 그래프 그려볼까? 일단 문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A, B가 동시에 출발하여 R까지 가속도가 A로 동일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R부터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P와 Q 사이 거리가 5m이고 R을 지난 후 A와 B의 속력은 6m/s, 4m/s다. 이게 말귀를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니들이. 시간, 속도 그래프 해서 한번 그려보면요. 정지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쭉 출발을 하다가 B가 I 지점에 도달을 했어. 그러면 B는요, 속력이 어떻게 되냐면 B는 속력이 4m/s로 멈춰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얘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게 B 그래프 그린 거야.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쫙 늘어나는 것까지 똑같은데 얘는 B보다 5m 뒤에 있거든. 그래서 5m만큼 더 가. 5m만큼 더 가고 나서 쭉 돼. 이게 A야. 근데 이때 얘의 속력은 몇이야? 6이에요. 6. 5m만큼 더 가는 거예요. 5m만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가 A는 B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5m를 더 갔잖아. B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여기 얘가 등속 운동을 할 때까지 T초라는 시간이 흘렀을 텐데 이때 몇 미터를 더 간다고? 이 넓이가 몇이라는 거야? 이 넓이가 5m라는 얘기지. 그럼 사다리꼴 넓이가 5네. 그럼 4 더하기 60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아, 따라서 t는 몇 초다? 1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와 B는 동일한 가속도로 이동해. 몇?
A라고 하는 동일한 가속도로 이동하는데 1초에 2씩 빨라지네. 아, 몇이었다? 2m/s 제곱이었다. 그래서 기억 맞아요. 그럼 B가 4m/s가 됐다. 4m/s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2초가 걸렸다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고. 그럼 B가 Q에서 R까지 운동한 시간은 Q에서 R까지 1초가 아니라 2초. 그다음 거기에다가 A와 B가 출발한 순간부터 B와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B와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려면 A가 B보다 5m만큼 더 가야 되네. 그리고 여기서 A가 B보다 더 많이 이동하는 지점은요, A가 B보다 더 빨라진 지점.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 선생님이 색칠하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A가 B보다 더 빠른 지점이에요. A가 B를 쫓아가는 지점. 왜? 더 빨라졌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충돌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충돌을 했다라고 치면 여기 하늘색깔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가 1초잖아.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를 예를 들어서 t라고 한번 해보자. t. 그러면 여기가 t가 되겠죠? 여기는 t고 여기는 1 플러스 t가 되고 여기는 2가 되니까 계산해보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1 플러스 2t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한 개 몇 미터? 5m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2t는 4, t는 2가 되네. 여기가 2가 되니까 여기 1이고 여기 2니까 총 몇 초 후다? 5초다. 맞죠? 네. 여기 속도 가속도 문제는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하고요. 우리가 그래도 물리 한 단원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얼른 쑥쑥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는 계속 푸시고요. 선생님도 문제 풀어주는 시간 좀 최대한 많이 좀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봐요.